오늘 우리는 하늘을 가르는 최강의 무기들, 그리고 그 무기들을 막아내는 첨단 방어 기술,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 치열한 군비 경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마치 SF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랍니다. 자, 그럼 흥미진진한 미사일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늘을 찢고 날아가는 거대한 무기들, 그리고 그 무기들을 막기 위해 하늘에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방패들. 오늘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바로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의 미사일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떻게 요격될까요? 그리고 이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공격용 미사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줄여서 부르는 ICBM과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ICBM은 말 그대로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사거리가 무려 5,500km를 넘죠. 주로 핵탄두를 싣고 다니며 한 번 발사되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총알이 발사되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듯 ICBM도 대기권 밖으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러시아의 RS-28 사르마트 일명 사탄2는 세계에서 가장 무겁고 사거리가 긴 ICBM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대 18,000km를 날아갈 수 있고 무려 15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고 하죠. 상상만 해도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미국도 LGM-35 센티넬이라는 차세대 ICBM을 개발하며 핵 억지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음속의 5배, 즉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괴물들이에요. 기존 미사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행 중에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 극초음속 활공체 즉 HGV입니다. 이건 로켓으로 높이 쏘아 올린 다음 대기권 상층부에서 마치 물수제비 뜨듯이 활공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이에요. 중국의 등펑 GF가 대표적인 HGV인데 마하 5에서 마하 10 사이의 속도로 날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움직여 기존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즉 HCM입니다. 이건 스크램젯 엔진 같은 첨단 공기 흡입 엔진을 사용해서 비행 내내 극초음속을 유지하며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러시아의 찌르콘 미사일이 바로 이런 HCM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이 왜 그렇게 위협적일까요? 바로 속도와 기동성의 조합 때문입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을 따라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빨라서 탐지하고 반응할 시간이 극히 짧고 비행 중에 계속 궤적을 바꾸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올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 이리저리 움직이는 번개 같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최신 미사일들은 몇 가지 놀라운 능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MIRV 다중 독립 목표 재돌입 비행체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서 각 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마치 한 발의 총알이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맞추는 것과 같죠. 러시아의 RS-24 야르스는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인도의 아그니5도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미사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스텔스 및 회피 능력부가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어요. 미사일도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만듭니다.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물질을 바르거나 레이더파를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독특한 형태로 설계하는 거죠. 심지어 극초음속으로 날아갈 때는 미사일 주변에 플라즈마 구름이 생겨서 레이더파를 흡수해 탐지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탄도 미사일의 경우 발사 시에 엄청난 열이나 재진입 시의 마찰열 때문에 완벽한 스텔스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재래식 극초음속 무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ICBM은 핵무기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적의 핵심 시설이나 깊이 숨겨진 벙커를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는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공격용 미사일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단순히 한 번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방어막을 쳐서 막는 다층 방어 개념이 핵심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궤적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부스트 단계의 방어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로켓이 불을 뿜으며 쏟아오르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미사일이 가장 밝고 뜨거워서 탐지하기 쉽고 아직 기만체를 뿌릴 수 없어서 요격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죠. 하지만 2단계는 매우 짧고 요격기가 적의 영토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지리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중간 단계의 방어입니다. 미사일이 로켓 연소를 마치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대형 요격 미사일과 정교한 레이더가 필요하며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GMD 시스템이 2단계에서 ICBM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종말 단계의 방어입니다.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2단계에서는 대기 저항 때문에 가짜 탄두가 효과가 없지만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고 방어할 수 있는 지역도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미 육군의 가장 진보된 방공 시스템으로 항공기와 전술, 탄도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전 세계에서 150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실전에서 그 능력을 입증했죠. 사드는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시스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직접 타격하는 히트킬 방식을 사용합니다. 패트리어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으며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제한적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저스 BMD은 미 해군 함정에 탑재되는 시스템으로 SM-3 요격 미사일을 이용해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고 SM-2 및 SM-6 미사일을 이용해 종말 단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해상에서 광범위한 방어 능력을 제공하죠. S-400 트라이엄프는 러시아가 개발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항공기, 드론,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며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마하 14의 속도로 날아오는 목표물도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로켓, 포탄, 박격포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과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성공률을 자랑하며 방어 지역에 떨어질 위험만 선별적으로 요격하여 비용 효율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MIRV 기술의 발전은 기존 방어 시스템에 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요격이 어려워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서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늦게 잡히는 경향이 있죠. MIRV와 기만체는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쏟아져 나오거나 진짜 탄두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탄두 기만체가 함께 날아오면 방어 시스템은 혼란에 빠지고 요격 미사일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한계도 있습니다. 미사일에도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지만 발사 시에 엄청난 열이나 재진입 시의 마찰열 때문에 완벽한 스텔스는 어렵습니다. 또한 극초음속 비행 중 발생하는 플라즈마 구름이 미사일 자체의 센서를 방해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타격을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센서와 요격기 사이의 간극이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센서입니다. 아무리 빠른 요격 미사일이 있어도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에 센서를 배치하여 전 지구적으로 미사일을 추적하는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한국은 이 치열한 미사일 경쟁 속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번개 사업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정밀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의 6개국뿐이었고 미국조차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상 맨땅에서 헤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한국이 독자적인 국방 기술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죠. 그 결과 한국은 현무 시리즈라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북쪽 하늘의 수호신이라는 뜻을 가진 현무 미사일들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지상 발사 미사일들입니다. 현무 1은 초기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사거리 180km에 500kg 탄두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현무 EABC는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로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현무 2C는 기동핀을 달아 정확도를 높였죠. 현무 3ABC 이들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최대 1500km에 달합니다. 해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가는 변형도 있어 대함 능력도 갖췄습니다. 현무사는 사거리 800km에 2000kg, 2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죠. 그리고 2024년 10월 한국은 지금까지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거대한 현무5를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km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탄두 중량입니다. 무려 8톤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데 이는 미군의 최강 벙커버스터인 GBU-57보다 3배 이상 무거운 수준입니다.
현무호는 최대 1000km 고도까지 솟아올랐다가 마하 10이 넘는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이 엄청난 속도와 무게 덕분에 지하 100m 깊이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고 심지어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러한 현무호는 북한의 깊이 배설된 지휘부나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KMPR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이죠.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를 구축하며 방어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AMD는 북한의 핵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인도에 이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는 다층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네 번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KAMD는 여러 겹의 방어막으로 구성됩니다. 패트리어트, PAC-3와 KMSAM, 천궁2 이들은 저고도 및 중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궁2는 약 20km 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은 40-60km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8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LSAM-2는 기존 LSAM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2028년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요격 고도가 무려 180km에 달해 미국의 사드와 유사한 성능을 가집니다. 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과 일부 ICBM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KAMD는 한국의 삼축체계 국방 전략의 핵심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발사 전에 선제적으로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 KMPR은 킬체인이 실패했을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강력하게 보복하는 전략입니다. KAMD는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여 방어하는 시스템이죠.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145개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방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독자적인 국방 산업 개발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항공기, 장갑차, 소화기, 함선 등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미사일 기술과 방어 전략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시험한 극초음속 활공체 HGV보다 더 멀리 더 복잡한 방식으로 비행하며 제작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HCM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핵심 목표물의 기스,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두미사일 개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시설과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미사일은 한국의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KAMD는 LSAM-2 시스템 개발을 통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LSAM-2는 기존 LSAM보다 3, 4배 더 넓은 방어 영역을 제공하며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과 일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같은 고고도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첨단 레이더와 지휘 통제 장치를 통합하여 고고도 위협을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 미사일 방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에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전 지구적으로 기동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미사일을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이미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기 시연을 202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주에서 이동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위성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주 기반 능력은 미래 군사 작전의 판도를 바꿀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어 기술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 그리고 이 모든 기술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끝없이 이어지는 창과 방패의 싸움과 같습니다. 공격 능력이 발전하면 방어 능력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하고 이는 다시 더 강력한 공격 무기의 개발로 이어지죠. 이러한 기술 군비 경쟁은 전 세계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사일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무5와 같은 고위력 미사일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혔고 KAMD는 다층 방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극초음속 무기와 우주 기반 시스템이 군사기술의 새로운 전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발전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